클럽도 했었고. 클럽. 그리고 뭐 요식업도 꽤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엔터도 한 두세 번 했었고. 잘 된 거는 세차장인데 그 저녁 때 호차로 만들어서 내가 몇 군데가 있었어. 그걸 비슷하게 해서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더 깔끔하고 되게 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장사 너무 잘 됐어. 위치도 좋고.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청담동이니까 물도 좋고 막 했는데 동업을 한 거야. 이게 내가 동업을 하니까 이 누군가가 거기에서 이게 삥땅을 치고 뭔가 돈을 가지고 나르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이게 내가 바쁘니까 내가 관리를 잘 못했던 게 가장 큰 그 망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사업에 이렇게 올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혼자 해보자. 그래서 창범이랑 제 내 친동생이랑 홍대에다 딱 차렸지. 야심차게. 야심차게 차렸어.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 몫이 안 좋아. 아는 사람 아니면 못 오는 데야. 야, 이게 뭔가 잘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탁탁탁 떨어져서 잘 됐는데 사람이 문제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딱 했는데 딱딱딱 떨어지는데 뭔가 위치가 좀 안 좋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뜨내기를 받을 수 없어. 왜냐면은 알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맞아. 그게 좀 안 되면 그냥 아예 접고 안 할 생각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냥 난 그랬던 것 같아. 난 계속 다른 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 왜냐면 솔직히 뭐 주한이한테 좀 창피하지 않아? 아빠가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주한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 아빠로서? 왜냐면 결혼이란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했는데 이제 뭐 아이가 생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결혼을 했고 주한이 나왔는데 나는 아빠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지. 근데 갑자기 띵 하고 이제 눈을 뜬 게 뭐, 내가 그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그 가장으로서 역할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경제적으로 좀 되게 안 좋았었고 막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나 돈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김창렬이란 이름으로 기우씨란 이름으로 주한이야? 뭐야? 아들이야? 이렇게 컸어? 야, 씨. 대박이지? 내 애기 때 봤는데 이렇게 컸어? 주한아 일로. 와. 갑자기 지금 등장한다고? 와, 주한. 와, 깜짝 놀랐네. 와,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 컸다. 기억은 안 나겠지. 손주 이모. 아기 때 봤지, 아기 때. 경림이 이모. 나도 아기 때 봤는데. 아기 때. 어릴 때 너네 집에도 갔었어. 알아? 알죠. 와, 주한이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 언니가 오빠 처음에 레슨할 때 얼굴 아니에요? 훨씬 낫지. 그런가? 훨씬 낫지. 오빠도 그때 잘생겼었어. 솔직히 말하면 창렬이 어렸을 때는 빈티 났거든. 맞아. 근데 아들은 귀티가 나. 귀티 나서. 아니 왜냐? 나는 빈티지, 귀티지. 주한이 엄마가 워낙 귀티가 나잖아, 사람이. 맞아. 엄마의 좋은 점을 싹 담고 이제 아빠의 또 장점을 쫙. 아주 유전자가. 내 건 많이 없어. 진짜 다행이야. 훌륭하다.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직접 해줘요. 예. 저 04년생이고요. 이제 22살 군대를 가야 하는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와. 야, 목소리가 완전 연기자 톤이야. 그냥 연기자야.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휴학 중하고 어디 휴학 중인가요? 지금 무슨 과 휴학 중이에요? 저 국어 국문학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와. 이거 뭐 아빠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아니야 이게 그 유전자가 징검다리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연대였거든. 그렇지. 아버지가 우리 주한이가 태어날 때 아빠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주한이를 만났지만 점차 이제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짝 얘기하고 계셨거든. 뭐 과정이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근데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어 솔직히. 우리 주한이가 태어날 시점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주한이 있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선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DOC 이름이 아닌 가장 김창렬로 이제 예능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스타 골든벨 알지? 맞아. 그게 내가 예능에 처음으로 나간 거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첫 인터뷰가 그거였어. 기저귀값 벌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맞아, 그게 맞아. 너무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지. 좋게 봐주셨나 봐. 그게 또 진짜예요. 진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한이가 복동인 거지. 주한이가 창렬이를 바꿨지. 살린 거지. 주한이가 맞아. 창렬이를 어른으로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공부하게 하고. 근데 진짜 그건 아유 맞아. 오빠 지금 좋아. 아니 좋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나는 사실은 주한이가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아는 창렬이가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 거예요. 아니까. 아니까. 아유 아니까, 주한이 먹이려고. 그래서 나는 주한이가 밥을 안 먹었어. 지금 왜 갑자기 눈물이 나셨어요?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지. 그럼. 주한이는 항상 나의 눈물 버튼이야. 그렇구나. 그냥 그게 있어. 그게 모르겠어요. 그냥 주한이 때 내가 어른이 아니었으니까. 어른을 만든 거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훌륭하게 커줄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아니 잘 키운 거지 오빠가. 주한이가 그 Y대 연대 들어갔다고 딱 그랬을 때 축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나는 주한이한테 제대로 한 것도 없다. 나는 그냥 주한이 아빠인 거지 주한이한테 해준 게 없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깨를 빡 치면서 그게 네가 제일 잘한 거다. 소름 끼쳐. 딱 맞는 얘기야. 내가 요 말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창렬아 너무 잘했다. 잘했다. 네가 주한이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게 주한이한테 제일 잘한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못 해줬으니까. 아이 미안하지. 무슨 말이야. 아이들은 그렇게 안 크더라고. 아이들은 키워놔서. 겸손해서 창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한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크는 건 아버지의 힘이 엄청 크지. 근데 미안하긴 해. 창렬이도 주한이가 첫 애잖아. 보통 첫 애기는 아빠도 엄마도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 이렇게 해줄 걸 저렇게 해줄 걸 후회가 많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오빠가 자식을 키우니까 아버지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오빠? 많이 나지. 사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서 그치. 이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이 없었거든. 그때 오빠 몇 살이었어요? 아버님 중동에 계실 때?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어우, 80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계셨어. 8년을? 그치. 87년까지.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이 적어도 또렷해. 같이 했던 것들은. 예. 생각이 나는 거야. 주한이를 보고 주아를 보면서 계속 생각나. 그래서 많이 울어. 혼자 있을 때. 맞아. 부모님 창렬이가 생각나서. 너무 일찍 맞아. 세상을 등지셔가지고 아버지가 98년에 돌아가셨어. 벌써 한 28년? 어머니가 그리고 2년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 다 보내드리고 앨범 준비를 해서 그리고 너튜브 앨범이 이제 나와가지고 부모님. 사실은 그 중간에 텀이 좀 있어서 내가 되게 방황을 했었거든. 맞아. 주한이를 딱 가졌을 때 정신 팍 든 것처럼 맞아. 그때 정신을 먼저 차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더 미안해지고 더 그립고 그래서 더 막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 막 그냥 쏟아지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빠가 중동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여기 있었지만 아버지는 또 혼자 계셨던 거잖아 거기. 근데 항상 거기서 테이프에다가 하모니카를 되게 잘 부셨어. 고향의 몸을 하모니카로 싹 부시면서 음성 편지를 써주시는 거야. 그걸 딱 듣고 아빠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걸 녹음하면서 당신께서는 얼마나 더 슬프셨을 거야. 그럼 많이 웃으셨을 거야. 외로우셨어요? 그럼 자식들 외롭지. 보고 싶고. 지금이랑 다르게 그때 뭐 전화할 수도 없고 맞아. 그럼. 전화 있는 집도 많이 그럼. 없어. 막 맞아. 집에 전화해가지고 야 전화 야 왔어. 국제 전화하면 그래. 몇십만 원 나와. 돈도 엄청 큰일 비싸고. 심지어 나는 그 국민학교 6학년 졸업식 때인데 상 타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 그치. 부모님들 아빠가. 상 이렇게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어. 우등상 갖다 드리고 개근상 갖다 드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아버지랑 같이 가야 되는데 되게 어린 마음에 개근상을 개근상 타니까. 타서 또 아빠 아빠 보여드려야지. 기쁘게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시는데 거길 못 갔어 또. 그게 또 그런 마음에. 기억들이 나는 그런 거야. 것들이 막 이게 사무치는 거지. 결국은 그 가족들 지키려고 8년을 거기서 고생하셨는데 근데 그 8년 동안 가족과 시간을 또 못 보내고 맞아. 지키기 위해서 또 맞아. 고군분투하시고 이게 참 가장의 무게가 가장의 무게가 크지. 그쵸. 맞아. 저희 아버지도 사우디에서 저 어릴 때 잠깐 일하고 그때 이제 월남 참전 용사들이 이제 돌아오셔서 할 수 있는 그치. 일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맞아. 예. 또 돈 벌러 갔다 오시고 맞아. 이제 그랬던 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빠가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릴 때였는데 맞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 이런 생각 좀 많이 맞아. 타지에서 타국에서 맞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창렬이가 항상 위태위태했어. 근데 너무 많이 우는 모습도 많이 봤고 힘들었던 모습도 많이 봤고 또 빗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하잖아. 근데 갑자기 오잖아 그게. 아버지가 하늘에서 주한이를 보내줬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 주한이가 아빠랑 시간 많이 보내게 해주려고 주한이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그냥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든든하다. 알겠습니다. 진짜 든든하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